오전 11시 해운대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바닥의 대리석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빛의 파편들이 흩어질 때마다 명품 코트를 두른 투숙객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그 위를 스쳐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놓인 백합 꽃다발에서는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고 체크인 카운터 뒤편의 금빛 시계는 정확히 11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윤말순 68. 그녀의 손에는 시장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파란색 점퍼 위로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발끝에는 10년은 신었을 운동화가 로비의 대리석을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직원 통로는 저쪽입니다. 말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경비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의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제복, 공손한 자세, 그러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으로 왔습니다. 경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말순의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순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예약 확인이 필요하신데요. 성함이 윤말순입니다. 1802호실.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비가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말순이 핸드백에서 예약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경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가방도 아니고.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둘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만 들라는 법이 있습니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비는 예약 확인서를 말순에게 돌려주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확인서를 다시 핸드백에 넣고 보따리를 든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샹들리에 빛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로비의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시장 보따리, 주름진 손.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자. 채소 가게를 30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운 여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던 여자. 그런 그녀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큰아들 윤준호의 결혼식.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의 카펫이 말순의 발밑으로 깔렸습니다. 1802호. 말순은 방 번호를 확인하고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키를 대려던 순간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왜 계세요?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윤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약혼녀 강민아. 말순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나의 시선이 말순의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이 앞으로 펼쳐질 시간의 시작일 거라고. 1802호실 문 앞 복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식장 상담은 3층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미나와 마주쳤습니다. 미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세 개의 얼굴이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층 예식장 상담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흰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웨딩 사진들이 액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디퓨저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라 예식팀장.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명함꽂이 그리고 손소독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담 예약했습니다. 윤말순. 미라의 시선이 말순으로 향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미라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라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과장님. 지난번 견적건인데요.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1분, 2분, 3분. 말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미라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미라가 통화를 끝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태블릿을 다시 집었습니다. 그러고는 공기청정기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풍량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음이 커졌습니다. 미라가 손소독제를 집었습니다. 손에 뿌리고 비볐습니다. 그 소리가 상담실에 퍼졌습니다. 말순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카드 단말기를 집었습니다. 티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티슈가 새하얗게 단말기 표면을 스쳤습니다. 말순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 전에 성금 결제 도와드릴게요. 카드 있으신가요? 말순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내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미라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손끝만으로 잡았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액은 84,000원입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미라가 단말기를 말순 쪽으로 돌렸습니다. 말순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승인 대기 중.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화면은 여전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카드의 문제가.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시지요. 미라가 카드를 빼서 다시 꽂았습니다. 같은 과정, 같은 화면, 같은 대기.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카드로 할게요.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미라가 카드를 다시 빼려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승인 완료.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미라가 영수증과 카드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역시 손끝만으로. 말순은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의심, 불편함, 거리두기. 말순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손님은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손님은 마음으로 온다는 것. 자신이 30년간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배운 것. 아침 일찍 시장에 나온 할머니에게도 저녁 늦게 온 학생에게도 똑같은 미소와 정성으로 대했던 것. 그것이 장사의 기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미라가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식 날짜는? 말수는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기록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 듣고 입력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눈은 한 번도 말순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태블릿만, 화면만, 숫자만 보았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미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순은 명함을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준호와 미나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상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말순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 말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님은 마음으로 온다는 것. 그 기준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설령 이 세상이 돈과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 해도 자신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속 말순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굴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802호실. 말순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 말순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규칙적이고 끝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 새벽 시장에서 함께 웃던 상인들, 비 오는 날에도 찾아오던 단골 할머니들, 그들과 나눴던 인사, 농담, 그리고 따뜻함. 그것이 말순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말순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는 최신형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말순의 귀에 들릴 만큼 컸습니다. 맞아요. 시장 보따리 들고 온 남자가 웃었습니다. 치매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자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국밥집이랑 헷갈린 거 아닐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VIP 라운지 쓸 수 있어서 다행이네. 일반 로비는 저런 사람들도 오니까. 로비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말순 쪽으로. 매니저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불편하신 점 없으신가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니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매니저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손에는 태블릿. 그가 VIP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준호입니다. 호텔 운영 총괄입니다. 부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백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백준호의 시선이 잠깐 말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VIP 부부로 돌아갔습니다. VIP 남자가 말했습니다. 백 총괄님, 호텔 격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아까 로비에서 좀. 백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호텔은 격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품격에 맞지 않는 요소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순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VIP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반 손님은 받아야 하잖아요. 예약했으면. 백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등급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는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격조입니다. VIP 남자가 말순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분들한테도 도어맨이 문 열어주나요? 백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만약 저분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가져오신다면 제가 직접 도어맨 서드리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말순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백준호에게 걸어갔습니다. 백준호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말순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진심입니까? 백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적인 대화였는데요.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1,000만 원 현금을 가져오면 당신이 도어맨을 서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백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VIP 부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백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분들이 증인입니다. 말순이 VIP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부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백준호가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손님, 지금 무례하게 구시는 겁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례는 당신이 먼저 했습니다. 나는 그저 확인하는 겁니다. 말순은 백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백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샹들리에 빛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말순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증거와 약속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격조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1,000만 원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백준호 앞에 그 돈을 내려놓겠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8층. 말순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180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 정문암.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 28, 말순의 손녀. 서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러셔야 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한다. 그 사람들한테 왜 증명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증명이 아니야. 거울이야. 서연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문이 열렸습니다. 백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VIP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직원들. 백준호가 말순 앞에 섰습니다. 오셨군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백준호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1,000만 원이 있다는 건가요? 확인하시지요. 백준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정말 가져오셨을 줄은 몰랐네요. 대단하십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가. 말순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로 이기면 같은 사람이야. 서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순은 서연의 손을 놓고 가방을 백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백준호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금 다발, 10,000원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백준호가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백준호가 다발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1,000만 원이네요. VIP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설마 불법은 아니겠죠? 말순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입니다. 30년 모은 돈. 침묵. 백준호가 가방을 닫았습니다. 말순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때 말순의 핸드백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벨소리. 말순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접었습니다. 핸드백에 다시 넣었습니다. 백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 오신다는 겁니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4명, 모두 단정한 헤어스타일, 명품 시계, 그리고 서류 가방. 그들이 말순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백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들이 말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VIP 부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말순이 백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호텔 운영 총괄입니다. 임원이 백준호를 봤습니다. 백준호가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임원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백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동해산업 전무 김태수입니다. 회장님과는 30년 인연입니다. 백준호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동해산업, 부산 최대 수산물 유통기업,
연 매출 3천억. 백준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1,000만 원 현금을 가져오면 도어맨을 서겠다고. 백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절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순이 가방을 집었습니다. 지퍼를 다시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백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부끄러움만 보면 됩니다.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폐 몇 장이 날렸습니다. 백준호는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VIP 부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말순은 돌아섰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말순과 서연이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준호는 여전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현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 로비에서 말순과 백준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백준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백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고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고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당신이 배우는 건 없습니다. 백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어맨을 하십시오. 손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문을 열어주고 짐을 받아주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누가 진짜 손님인지. 백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재벌입니까?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벌이 아닙니다. 공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백준호는 호텔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도어맨 제복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채 자동문 옆에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렸습니다. 낡은 등산복, 낡은 배낭. 백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백준호를 봤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백준호가 배낭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준호가 할아버지를 로비까지 안내했습니다. 배낭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준호도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로비로 사라졌습니다. 백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비웃었던 그 표정, 자신이 무시했던 그 옷차림,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중구 급식소, 한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 앞에는 줄선 사람들, 노숙인, 어르신, 일용직 노동자. 미라가 국을 떴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건넸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한 분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일주일 전 자신이 손소독제를 뿌렸던 상담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위생을 핑계로 거리를 뒀던 순간들. 지금 앞에 선 할머니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옷에서는 땀 냄새가 났고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미라가 국을 더 떴습니다.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주시네요. 미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자리로 갔습니다. 미라는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부산 서면의 한 돼지국밥집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백준호와 한미라. 테이블 위에는 돼지국밥 3그릇,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소주 한 병. 백준호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백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손님의 얼굴을요. 옷이 아니라 표정을, 가방이 아니라 마음을. 미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위생은 핑계였다는 걸, 제가 두려워한 건 더러움이 아니라 가난이었다는 걸. 말순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셨습니다. 백준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저희를 용서하십니까? 말순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요? 사람을 다시 세우는 기회. 당신들도 저도.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말순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서면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퇴근길 직장인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말순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품격은 옷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복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손님은, 진짜 손님은 마음으로 온다는 것. 한 달 후, 윤준호와 강민아의 결혼식. 해운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예식장.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 위에 신랑 신부가 섰습니다. 말순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백준호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하객들에게 미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였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조금씩이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손뼉을 쳤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리듬 속에서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밀려오고 물러가고 다시 밀려오는 것. 그 속에서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손님은 마음으로 옵니다. 사람도 마음으로 삽니다.